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업로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렌즈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이 렌즈가 독일 생산이 아니라 포르투갈산 라이카 렌즈인데 이거 똑같아? 품질은 똑같아? 라고 하면서 질문이 와서 라이카 제품 중에 포르투갈 생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분야는 아니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일단 라이카 포르투갈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라이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이카의 역사를 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849년에 원래는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죠. 이 현미경, 만원경을 특히 현미경을 만들던 회사였고 뭐 몇십 년 전에만 해도라도 복사기 하면 제록스라는 말이 쓰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 현미경 하면 이제 라이트 제품을 떠올릴 정도로 라이트의 이 에르니스트 라이트 옵티칼의 현미경이 되게 인정을 받았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뭐 개화기 그리고 뭐 찰스 다윈이 뭐 진화론을 뭐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과학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던 시기다 보니까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현미경으로만 쭉 가다가 1911년에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오스카 바르낙이라는 사람이 이 라이카에 합류를 합니다. 원래 이분은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카메라나 이런 옵티카에서 탑은 사실 라이카가 아니라 짜이츠였어요. 짜이츠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던 오스카 바르낙이 2011년에 라이카로 합류를 하고 라이카를 합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를 출시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이카에 오면서도 그런 요구를 계속 했고, 그걸 어느 정도 라이카에서 수용을 하려 그랬지만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이제 지연되고 하다가 1925년이 되어서야 소형 카메라, 진짜 바르나기 꿈꿔왔던 라이카 1을 출시를 하게 돼요. 하지만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은 패전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당시에 생산되는 뭐 대부분의 라이카 그 당시면 라이트죠. 라이트의 제품들이 사실상 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사실 미국은 뭐 초강대국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리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카메라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미국으로 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우리 제품 거의 90% 이상이 소비되는 미국에 가깝게 생산 시설을 옮기자. 또 특히 독일 내에서 이제 회사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생산 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52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캐나다 미들랜드 캐나다 공장이 생산이 되죠. 근데 그때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제 맨들러 박사님이 이 캐나다 이전 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걸쭉걸쭉한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죠. 뭐 룩스 35mm 룩스 1세대라든지 아직도 포트레이트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75mm 줌이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맨들러 박사님이 막 설계를 했죠. 그리고 53년도에 M3를 출시를 했지만 사실 M3의 출시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근데 그게 피크였어요. 피크고 그 뒤로 쇠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SLR 특히 일본 쪽에서 나오는 SLR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라이카는 다시 한번 경영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라이카 입장에서는 그 캐나다에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생산 시설을 분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73년에 포르투갈 공장을 열어요. 근데 그때부터 당장 뭐 라이카 M 관련된 제품을 생산했던 건 아니고 쌍안경 그리고
이 R 시리즈, R4부터를 약간 생산을 하는 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사실 캐나다를 접고 이제 독일 이외의 생산 시설은 포르투갈만 낳게 됩니다. 이 포르투갈이 결국에는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난 애들이 아니라 1973년도부터 근 50년간 라이카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선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92년대부터는 실제로 M렌즈 생산까지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근 10년 전쯤에는 공장을 뭐 축구장 몇 배, 한 10개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난 큰 투자를 해서 공장도 증설한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13년 이 공장 증설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실제로 포르투갈의 대통령이 그 오프닝 세레모니에 와서 이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되게 상징적으로 최첨단 옵티컬 카메라 회사인 라이카가 이 포르투갈, 특히 포르토에 투자를 해서 넓혀 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고요. 위치도 찾아보니까 상당히 위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웨슬러인데 웨슬러에서는 가장 가까운 공항이 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인데 거기서 뿅 비행기를 타면 3시간이면 가요. 엄청 가까운 거죠. 엄청 가까운 거죠. 이게 거리상으로 엄청 가깝고 이제 독일과 포르투갈의 시차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금방금방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포르투갈의 임금이 독일에 비해서는 엄청 쌉니다. 플러스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EU에 있다 보니까 또 같은 유로를 사용하면서 3시간이면 사실 뭐 미국이면 같은 국내에서 이동되는 거리이고 뭐 업무를 같이 동업하기에도 시차나 대화에 문제가 없고 무슨 환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1973년도부터 몇십 년 동안 라이카의 제품을 생산해 왔던 경험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할 정도로 이 사회 주변에서 이 회사에 대한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카 입장에서는 이 포르투갈 포르토 공장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부 사진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배럴에 쓰이는 뭐 황동,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도 다 가지고 있고 요 오른쪽 위에 사진은 이 렌즈를 코팅하기 전에 렌즈를 닦는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 그리고 렌즈 코팅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립은 당연히 하고요. 조립을 많이 하고 이 오른쪽 아래는 인그레이빙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거리기 수치라든지 실제 인그레이빙 작업도 하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그 렌즈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노동력이 은근히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특히 조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기계로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다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르투갈의 값싼 노동비는 상당히 큰 매력이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아마 색깔 칠하는 걸 겁니다. 이 인그레이빙 한 다음에 그 안에 색깔 입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오른쪽 사진이 살짝 놀라운 게 이 사진이 거의 오프닝 할 때쯤일 거예요. 2013년, 2010년대 사진인데 아포 렌즈가 떡하니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이 아포 50mm 렌즈 역시 포르투갈을 걸쳐서 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포르투갈에서 상당량을 생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산을 하고 조립도 하고 인그레이빙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조립까지 다 거의 다 끝나면 그거를 다시 독일로 보낸대요. 그럼 독일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 그리고 실제로 퀄리티 품질 검수라 그러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됐는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고 처음부터
독일 공장에서 조립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포르투갈에서 제작 조립된 다음에 독일로 보내져서 독일에서 마지막 피니시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샀던 메이드 인 절머니라고 적혀 있는 렌즈조차도 순수하게 100% 독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렌즈만 작업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SL도 작업을 했었고, 카메라 중에서 요거는 이제 M240 시대죠. M240. 이제 각인이 있는 거 봐서는 이제 MP 240 시절의 MP로 이쪽에서 직접 조립도 하고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다시 나오냐면 19년인가요? 19년인가 요 트럼프 아저씨가 미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뭐 중국에도 세금 막 하고 뭐 한국에도 꽤 영향이 있었죠, 자동차. 근데 그 중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뭐 술, 와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옵티칼 제품에 대해서도 25% 세금을 때리는 거를 실제로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라이카 입장에서는 미국은 계속 언제까지나 되게 중요한 마켓인데 느닷없이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장벽 때문에 25% 4분의 1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한테 넘기자니 판매량이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이카에서 했던 결정이 그러면은 어차피 포르투갈에서 대부분 생산할 능력이 되었고 또 생산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독일로 가져와서 메이드 인 절머니로 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25%가 딱 절먼 옵티칼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금을 받느니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에서 끝내자. 포르투갈에서 완전히 생선을 끝나는 걸로 해서 메이드 인 포르투갈로 적혀서 나가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제품들은 결국에는 다른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메이드 인 포르투갈 렌즈들이 나타났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프로덕트 넘버가 좀 달라요.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거는 실제로 다르게 표기를 해서 명백하게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웬만큼 인기가 많은 뭐 50mm 줌이룩스, 35mm 줌미크론 뭐 이 두 개면 사실 간판이죠. 50mm 줌미크론까지 해가지고 28mm 크론 줌마론까지 이 간판 렌즈들을 다 웬만큼 포르투갈에서 생산을 하기로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장벽이 없어졌어요. 2021년인가? 2년 전인가 다시 약간 뭐 화해 무드로 가면서 다시 없어져서 최근에는 아마도 이 메이드 인 포르투갈 제품이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 메이드 인 포르투갈 새 제품을 구하려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가격 차이가 신품 차이가 뭐 작게 나면 300불 많이 나면 뭐 500불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메이드 인 절머니를 많이 선호하죠. 하고 과연 내가 지금 4,500불 싸게 사는데 이거를 다시 팔 때 이 메이드 인 포르투갈에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고 가격을 낮게 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독일에서 만든 게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품질에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품질은 분명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카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메이드 인 젊은이라고 적혀 있을지언정 실제로 생산, 제조, 코팅, 뭐 각인, 이 조립 이 모든 게 웬만한 거가 포르투갈에서 꽤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에 웨틀러 본사로 보내서 이제 품질 검수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렌즈들이 뭐 이거를 마지막에 메이드 인 포르투갈로 각인을 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돌아가서 제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그랬어요. 뭐 렌즈 자체는 똑같다. 렌즈 자체는 똑같고 품질도 다 똑같은데 가격이 더 쌀 텐데 만약 그 렌즈를 나중에 판매한다면 아마 지금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손실이 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래도 독일산이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들 선호하시니까 단순히 포르투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고 가격이 조금 더 가격 방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고요. 나는 뭐 렌즈 이렇게 많이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중고 렌즈 싸게 사서 크게 부담 없이 오랫동안 쓰고 싶다. 특히 뭐 주미륵스 50mm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간판 렌즈고 오랫동안 사용할 렌즈이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하시면 처음 살 때 싸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가 뭐 그 관련자랑 알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